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거는 20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고 크게 핵심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의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디딤돌 과제, 그리고 2년에 4억 정도 큰 자금을 주지만 그만큼 하이테크나 아니면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형 과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투자 관련된 팁스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운용사로부터 1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과제, 총 세 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투자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디딤돌과 전략형 과제,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세부적인 그 디딤돌이나 전략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좀 더 상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1차 시행 공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올렸던 2021년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에 보시면 기업 주도형, 협력형, 그리고 정책 목적형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협력하지 않고 단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은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이하만 이 디딤돌이나 전략형 과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20억이 넘고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라 라고 나와 있죠. 저희는 스타트업 TV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성장 기술개발이라는 사업 중에 내역 사업이라고 해서 소분류죠. 소분류의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전략, 팁스 이 세 가지가 되겠고, 우리는 디딤돌이나 전략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 디딤돌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 디딤돌 과제 개선 사항은, 이거는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디딤돌 과제는 네 가지 세부 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걸음, 재창업, 여성 참여, 소설 벤처,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은 그냥 첫걸음 이걸로 그냥 다 통쳐버렸어요. 그래서 재창업, 여성 참여, 소설 벤처 기업 모두 첫걸음 기관 추천 과제 신청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뒤에 보시면 첫걸음 과제에 대해서 공문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첫걸음 과제 영상이 공문에 보시면 작년에 재창업이나 여성참여, 소설벤처 했던 기업들은 첫걸음 과제에 지원한다라는 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관련된 공고문이, 이게 큰 공고문이고 세부 공고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 공고문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무원이 이 담당자가 이 공문을 했을 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공문상에서 재창업이나 여기 참여했던 분들은 첫걸음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세부 공문상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세부 공문상의 이 첫걸음은 R&D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을 잘못 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영상에 참고하셔야 될 거는, 내가 옛날에 R&D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 창업성장을. 근데 두 번, 세 번 받고 싶은데 요 세 개에 해당하는 분들은 첫걸음 공문을 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전체 통합 공고에 보면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급하게 공문을 내다 보니까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공문 사업 담당자분이 요 첫걸음 사업의 공문을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첫걸음 공문에는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본 분만 되게 되어 있지만, 요 통합 공고문에 있는 요 내용을 첫걸음에 넣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재창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받았던 기업들은 첫걸음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읽어보고 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공문에는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별표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원 사업 나올 때 공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디딤돌 사업이 기존에는 서면하고 대면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에 끝납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 한 번에 평가하는 게 끝나게 되고,
1일차 때 평가를 하고 2일차 때 필요시 1일차 때 평가에서 추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일차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는 1일차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평가가 비대면으로 끝나겠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략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면, 대면, 현장, 소부장은 서면, 심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디립도가 전략형이 평가 방법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겠고, 전략적 지원을 뭐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업성장은 예산이 줄었는데 지원이 확대돼?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뭐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줄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는 많은 창업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줄어서 경쟁이 세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1월에 6월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1월과 4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두 번에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 볼 수 있고, 예산이 총 733억.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 1000억이 넘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 예산이 줄었는데 분야들은 엄청나게 지금 분야들은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셀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신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거 뭐 무조건 여러 번 해서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제에 대해서 제안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이 세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기회비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이 자금이 되게 좋은 자금이기 때문에 선정만 된다면 정말 좋은 자금이에요. 근데 경쟁이 좀 센 거죠. 그래서 내가 경쟁이 센 걸 감수하고 제안을 할 거냐,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쓰고 잊어버리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 단위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경쟁이 생각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뭐 예산하고 이렇게 금액이 억 원 이렇게 써 있으면 커 보이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첫 걸음은 1억 5천 주는 사업이거든요. 1억 5천 주는 사업에서 180개, 전국에서 180개가 없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여기는 더 작죠. 60개, 80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한 기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연구를 많이 안 했던 기업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사업에 존재한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기회도 잡아보고 어차피 나는 계속 R&D를 할 거니까, 기술 개발할 거니까 연습 차원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좋은 장점은 탈락을 해도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줍니다. 그리고 되게 정성 어리게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내 기술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과제를 참여하는 이 시간이나 리스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천을 주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필요한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만 자기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업들은 자기 부담금이 지금 정부 출연 비율이 90%로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매우 적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경쟁률이 세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노력이 쌓이다 보면 또 좋은 기회를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개발 자금이 창업성장 기술개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고 꼭 중기부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7년 이하 20억 미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접수 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2월 25일까지다라고 지금 나중에 세부 사업 내용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료가 징수되는데 이 기술료는 여러분이 이 제품의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여러분이 쓰고 그 실제로 매출이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지원금이 최대 20%까지 그 한도가 있고 상세한 규정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1억 5천을 받았을 경우 최대 20%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해도 그걸 넘지는 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 50% 청년에게 2년 동안 뭐 내가 4천만 원을 지급했어. 그럼 2천만 원 정도는 감면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감면 제도들이 있고 정부 지원율이 높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만큼 경쟁이 세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세다 보니까 선정률이 낮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준비한다면 또 선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 세부 사업은 나중에 세부 사업별로 영상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거나 여러분의 회사가 아이템이 있을 경우 디딤돌도 넣을 수 있고 전략형도 넣을 수 있고 팁스도 넣을 수 있어요. 왜냐? 기술개발 사업은 주간기간별로 1년에 2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셋 중에 2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을 나중에 세부 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시고 이 사업이 세부적인 오늘 알려드린 영상은 아니지만 꼭 참고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 여러분이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그 기획을 참고로 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로써 오늘 2021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디딤돌 과제가 뭔지 그리고 전략형 과제가 뭔지 상세 설명을 순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